윈터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휠 타이어까지 모두 교체했고요. 이 휠은 BMW 684 휠입니다. 색은 그레이색이고요. 차와 색깔이 맞아서 생각보다 너무 이쁩니다. 이번에 타이어를 교체를 하면서 BMW 부천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11월 17일쯤인가 저희 이 530이 차량에 해당하는 리콜 문서가 날라왔는데, 이제 그게 엔진이 켜질 때 공기 혼합 배합이 뭐가 잘못돼서 실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리콜 공지가 나와서, 마침 제가 타이어를 8월 20일에 주문했는데 오늘 11월 26일 타이어가 입고가 되어서 오늘 설치를 하면서 바로 리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까지 받고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제가 코딩했던 내용들이 일부 삭제가 되고 변경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코딩을 하시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코딩이 지워져서 불편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 어떤 게 없어지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터 타이어 교체를 한 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후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타이어는 684 휠이고요. 245에 18인치의 40R 100V 스펙을 가진 구디어 울트라 그립 8 퍼포먼스 타이어, 윈터 퍼포먼스 타이어고요. 그리고 럼플렛 타이어입니다.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면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타이어가 18인치가 되면서 별로 안 이쁘지 않을까 라는 한 가지 걱정을 했고, 두 번째로 럼플렛 타이어가 되면서 승차감이 많이 헤쳐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18인치 휠 타이어 세트로 교체한 이유는, 우선은 타이어를 탈착하는 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싶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뒷타이어가 275mm다 보니 예를 들어 나중에 사계절 타이어로 운용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타이어에 대한 구입 문제나, 그리고 교체, 위치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휠 타이어 통째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네 바퀴 다 18인치 245 사이즈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럼플렛이라서 승차감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걱정은 18인치가 되면서 오히려 더 승차감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새 타이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퀴 굴러가는 느낌이 되게 폭신폭신했어요. 소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아무래도 썸머 타이어는 경화가 돼서 조금 더 딱딱한 느낌으로 타이어가 주행이 될 텐데, 일단은 윈터 타이어다 보니 컴파운드가 매우 부드럽죠. 낮은 온도에도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 밟는 느낌 자체가 되게 폭신폭신해졌고, 인치 다운이 돼서 그런지 승차감도 되게 좋아졌어요. 소음 승차감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제가 썸머 타이어는 계속 공기압이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지금 31 psi까지 주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41, 42 psi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런 구르는 데 있어서의 승차감은 매우 부드러웠는데, 요철을 지나갈 때, 속도 방지턱을 지나갈 때는 확실히 딱딱한 느낌은 나더라고요. 공기압에서 오는 딱딱함은 공기압이 올라갔으니 오는 부분이었고, 타이어가 바뀌면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오는 다양한 진동과 소음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윈터 타이어를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건이 되신다면 18인치로 인치 다운을 시켜서, 겨울에는 어쨌거나 안전한 주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인치 다운 하시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안전하게 주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여름에는 이 차의 주행 성능, BMW만의 그런 드라이브 퍼포먼스 질감을 느껴보시기 위해서 여름에는 썸머 타이어 19인치 스포츠 타이어를 끼시고 쾌적한 주행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본 거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변경된 게 뭐냐면, 코딩을 통해서 깜빡이 5회 활성화 시켰는데, 자, 이게 없어졌습니다. 5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회, 3회만 있는데, 현재 사실상 깜빡이는 5회가 켜져요. 깜빡이 5회는 그대로 켜지는데, 이 메뉴에서 5회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방향 지시등 전멸이 5회가 없어졌어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간 주행등 끄는 체크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살려놨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주간 주행등은 이제는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고, 여기서는 지금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헤드라이트를 5 버튼으로 끄기, 제가 헤드라이트 5 버튼으로 끄기를 활성화 시켰는데 5 버튼을 꺼지지 않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라진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실상 크게는 제가 바뀐 부분을 잘 느끼진 못했어요. 이게 그리고 그거 바뀌었습니다. 음량에서 바우엘 웨키스 사운드 시스템이 사라졌어요. 바우엘 웨키스가 대신 다시 로직 7이 살아났는데, 제가 이게 리콜을 받으러 가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으러 가면서 이 로직 7의 사운드와 바우엘 웨킨스 사운드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느껴보려고 제가 일부러 바우엘 웨킨스로 좀 한동안 여러가지 다양한 노래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뭐 사람들마다 듣는 노래를 듣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음질이 좋아졌다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무슨 측정기를 가지고 뭐 고음 저음 그런 여러가지 음역대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지 않고 일단 귀로만 들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 음악에 대한 음질, 이 음악에 대한 음질이라는 거는 해상력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음질일 수도 있지만, 내가 듣기에 음악에 와닿는 정도, 이런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얻는 정도, 이건 너무 못 듣겠어 정도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의 질, 사운드의 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로직 7 서라운드보다 바우엘 웨킨스의 입체 음향이 조금 더 깊이감도 느껴지고 조금 더 풍부하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음역대에 따른 해상력이 풍부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그런 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스피커가 변하지 않은 한 사실 그렇게 해상력이나 뭐나 이런 게 좋아질 순 없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손을 봐서 조금 더 서라운드 감을 좀 더 다르게 다양하게 튜닝할 수 있는 게 바우엘 웨키스의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시 로직 7을 들어보니 로직 7의 서라운드보다는 바우엘 웨킨스의 서라운드 시스템이 조금 더 풍부하고 좀 더 자연스럽고 제가 듣기에는 좀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어서 저는 이걸 다시 바우엘 웨킨스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떤 게 변경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코딩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진행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동차 탐구 생활이 유튜브에 대한 영상은 아마 이번 편에서 이런 설명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설정과 코딩 같은 이런 간단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메뉴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들은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다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편부터는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냐면, 연비, 이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드라이브 모드, 어떠한 컨디션일 때 어떠한 상황으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가장 좋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 차를 구입하고서부터 지금 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 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다양한 주행 환경, 모든 분들이 다 다른 주행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고요. 차량을 운용하는 패턴과 차량 운용하는 시간대, 거리, 경로, 충전하는 빈도수, 운전 주행 습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다라고 정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아직까지도 정리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가까운 결론은 도달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연비가 조금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올까라는 것은 제가 정리를 잘 해서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딩을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진단 모드 활성화 시켰고요. 그리고 비머 코드를 통해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코딩을 다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보면은 어드밴스 크래시 세이프티 모듈에서 시트벨트 리마인더 보시면은 드라이버 시트는 not 액티브 리마인더 꺼놨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는 켜놨습니다. 시트벨트 리마인더 패신저 시트도 꺼놨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는 켜놨습니다. 이거는 변경된 게 없네요. 그래서 코딩할 게 없습니다. 어드밴스 크래시 세이프티 모듈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지만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에어 컨디셔닝, 저는 여기서 기존에 건드렸던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바디 도메인 컨트롤러. 여기서 제가 건드린 것이 오토매틱 라이트 컨트롤에서 액티브 인 포지션 A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값이 A&D5였는데 이제 액티브 인 포지션 A로 돌려놔야지만 라이트가 켜집니다. 요거 변경할 거고요. 그리고 웰컴 라이트 인 다크니스 온리, 이게 원래 웰컴 라이트가 이제 어두울 때만 켜지게 제가 이거를 액티브 할 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어두울 때는 웰컴 라이트 평소에는 킬 필요 없고 어두울 때만 키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웰컴 라이트 인 다크니스 온리 활성화 시킬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코딩을 하겠습니다. 코딩 됐고요. 엔진 컨트롤 유닛은 만지지 않겠습니다. 오토 스타트 앤 스탑 관련된 거. 헤드 유닛에서 바우앤 웨키스 다시 살릴 겁니다. 살릴 거고, 체크박스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액티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터치 턴 시그널 오후에 다시 살리겠습니다. 스타트 애니메이션 M. 타이어 프레셔 컨트롤 맞다. 타이어 프레셔 컨트롤 바뀌었습니다. 이거 디스플레이 프레셔 온리로 바뀌었는데 다시 온도 살리겠습니다. 이 워링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워링이 어떤 워링이 떴었는데 이게 없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원터치 시그널 바꿨고, 타이어 온도 확인하는 거 바꿨고, 스타트 메시 M으로 바꿨고요. 데이라이트 끄는 거 메뉴 활성화, 그리고 바우엘 맥키스 세팅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딩 하겠습니다. 코딩 되었고요. 자, 여기 교통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떴어요. 그럼 이거를 바꾸면 안 뜨는지 한번 볼게요. Warnings at start up. 킬 때 경고 나온다.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했고, 로고 뜨고, 원래는 경고가 나와야 됩니다. 확인 누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예,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예. 그 워링의 스타트업에서가 이제 워링입니다. 그거 확인됐어요. 클러스터는 건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클러스터. 주유 경고를 바꿀게요. 주유 경고를 타다 보니까 워링 1이 더 나중에 울리는 경고고, 그 워링 2가 더 먼저 울리는 경고인데, 저는 이 워링 2를 그냥 꺼버리려고요. 이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워링 2는 그냥 꺼버리고, 워링 1을 30km로 바꿀 겁니다. 그냥 30km만 경고 뜨도록. 계속 울리는 거는 시끄럽기만 하고 정신만 사납습니다. 그래서 경고 2, 먼저 울리는 경고를 아예 꺼버렸고, 경고 1, 늦게 울리는 경고는 30km로 바꿨습니다. 클러스터 바꿨고, 이 시간 날짜 설정하라는 경고는 GPS가 잡히고 바깥에 돌아다녀보면 자동으로 시계가 잡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여긴 지하주차장이라서 이게 뜨는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GPS가 기본 탑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GPS를 활성화를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GPS 신호를 받아서 시간이 굉장히 정확한 거를 저는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 시간 관련해서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모듈,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15분과 24시간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리고 무제한이 있죠.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들, 제가 설정하는 부분은 지극히 저한테 맞춰진 세팅 값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코딩, 비머 코드나 이런 코딩을 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15분, 24시간, 그리고 저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리미티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내용은 그냥 대략적 파악을 해보시고, 모르시면은 조금만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통풍과 열선, 이 두 가지에 대한 저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보시고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부분들이 몇 개 풀렸네요. 이어서 설정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및 시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 코딩을 하고 오류가 났었는데 어느새 다시 정상적인 시간으로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GPS 시간대로 코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제 차 모델 G30 LCIOC GPS는 그냥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는 이거는 안 쓰니까. 스칸 자동화는 그거예요. 이거 온도 조절하는 거, 그 보셨죠? 개별 설정하는 거, 이렇게 바꾸고 해놨던 거 이겁니다. 개별 설정해놓은 거. 여기 내용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시트 및 람레스트 히팅 자동 활성화 됩니다. 우리 차는 람레스트 히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되겠죠?
7시리즈는 된대요. 근데 우리 차는 암레스트 히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따뜻해져요. 이게 시트 및 윈도우 조절해서 그 운전석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운전석뿐만 아니고 보조석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나 봤더니 운전석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석 켜줘야 돼요. 도움말 필요 없고 단위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단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향 제가 다시 바꿨어요. 그 바이럴 키스로 바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튜디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더 나아요. 로직 7보다. 그 개인 차이입니다. 제스처 안 쓸 겁니다. 네, 아시죠? 터치패드 크게 뭐 의미 없고. 이 주의력 감지 카메라에 대해서 한 가지 재밌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주의력 감지 카메라가 사람이 졸고 뭐 이런 거를 감지하는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거를 판단했냐면 주행 어시스트 이제 켜놓고서 반자율 주행 켜놓고 주행을 하잖아요. 주행을 하다가 앞차가 정차를 했어요. 앞차가 정차를 했는데 어떨 때는 앞차가 출발하면 재출발을 하는데 어떨 때는 띵 하고 앞차가 출발도 알려주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내가 앞을 주시를 하고 있으면 앞차가 출발하면 무조건 출발을 같이 하고 내가 앞차를 주시하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앞차가 출발하면 소리로 먼저 알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띵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앞을 보고 있으면 앞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가 멈췄어요. 근데 멈출 때 다시 출발하는 방법 아시죠?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아주거나 아니면 저 속도 올림 버튼을 올려주면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앞만 봐도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 주의력 감지 카메라가 켜져 있을 경우에 이게 켜놓으셔야 되겠죠. 향상된 편의성입니다. 이걸 켜놓으시면 제가 앞차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만 차량이 알아도 차는 앞차를 따라갑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데를 보고서 있으면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쳐다보면 재출발을 합니다. 생각나면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이 주의력 어시스트 이거 말고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이거죠. 이 지능 연결 시스템에서 이 차선 일탈 경고 기능이 제한적이잖아요. 이 제한적이 보면은 의도치 않은 차선 이탈 시 작동하는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데 판단하기에는 이 주의력 감지 카메라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차선을 똑바로 쳐다보고 가고 있다가 차선을 일부러 핸들을 돌려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탈 경고 차선을 잡지 않아요. 근데 다른 데를 보면서 핸들을 돌리면 잡아버립니다. 요것도 한번 딱 굳이 테스트 해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이 주의력 감지 카메라가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 이런 것과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력 감지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력 감지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더 향상된 이런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가 재출발하는 거는 100%입니다. 그럼 100%인데 요 차선 이탈에서 제한적 차선 이탈을 방지해 주는 거는 100%까지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입니다. 확실합니다. 재출발은 쳐다보면 갑니다. 악셀 안 밟고 화살표 안 눌러도 내가 앞을 딱 쳐다보면 차는 재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설정에서 다 보시면 여기서 크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만질 부분은 없었고요. 주행 모드에서 이거 방금 전 확인했고요. 외부 조명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해 생기다 보니 자동적 오해가 나왔고요. 중앙주행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생겼습니다. 제가 코딩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외부 조명은 다 확인됐고요. 어시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면 추돌 경고 기능은 저는 일찍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 추돌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늦게 하면은 근데 저는 일찍 해놓고 해도 사실상 크게 경고를 잘 안 받아요. 제가 아무래도 좀 안전한 운전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차가 이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상호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속도 보조 장치 여기 있죠. 이 제 상황에 따른 안전거리 조절. 이 상황에 따른 안전거리 조절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코 프로 모드,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와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죠.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에서 하이브리드 모드와 자 보시면은 저는 지금 자 잠깐 오늘 같은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한번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메뉴들이 연결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합니다. 이 메뉴가 이 메뉴와 연결도 되고 이 메뉴가 이 메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에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자 우리 차는 주행 모드를 여기서는 볼 수가 없고 주행 모드를 보려면 팝업을 켜야 되겠죠. 팝업이 어디 있더라? 카 설정 일반 설정에서 팝업 창을 드라이빙 모드 컨트롤로 한번 켜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르면 나오잖아요. 자 하이브리드 모드는 스탠다드 에코 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은 인디비주얼과 스탠다드 두 가지가 있고요. 스포츠는 아시다시피 스탠다드, 액부, 인디비주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저는 일단 스포츠는 그냥 항상 스탠다드로 세팅해 놓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스탠다드 에코 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은 인디비주얼만 사용하고요. 자 다시 팝업 창을 끄겠습니다. 팝업 창은 필요 없어요. 저는 팝업 창은 필요 없거든요. 다시 끄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일 때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와 하이브리드 모드와 다른 점은 뭐냐면 탄성주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성주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회생 제동을 하지 않고 차량이 그대로 그냥 관성의 힘에 따라서 쭉 흘러 내려갑니다. 회생 제동을 하지 않아요. 다만 앞에 차량이 없을 경우에입니다. 앞에 차량이 없을 경우에 차량은 관성주행을 실시하게 돼서 이 회생 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감속이 되지 않고 이 감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출발할 때 감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회생 제동을 해서 다시 가속을 하는 것보다 에코 프로 모드를 통해서 그냥 회생 제동 없이 그냥 크루징 쭉 흘러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차량이 없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 정면 추돌 경고 기능을 일찍 해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차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앞에 차량을 확인하는 시스템과 회생제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이 어느 정도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가요.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도 충돌 경고 기능에 일찍 해놔도 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찍 해두는 것이 좋다고 보고 측면 추돌 기능도 이게 체감하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한번 체감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차량이 끼어든 상황은 아니었고 차폭이 조금 큰 차량이 차선과 조금 가깝게 주행했을 때 제 차 갑자기 띠디딕 하면서 방향을 살짝 트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켜놓은 게 좋다고 보고요.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주의력 감지 카메라를 켜놓고 차선 이탈 경고를 제한적으로 두면은 제가 느끼기에 앞에를 보고 차선 이탈을 할 때는 차선 이탈을 잡지 않지만 내 시선이 정면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차선이 이탈을 하려고 하면 잡아줍니다. 그 점을 한번 양지에서 주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 경고 기능은 이제 차가 오는 거 알려주는 건데 이거는 일찍이라고 해놓으면은 차선 변경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차선 변경 못하고요. 그냥 근데 꺼놓으면은 또 이게 뭐가 있냐면 약간 그거 있죠. 그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 이 늦게라도 켜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꺼놓으면은 그냥 뭐 차 오건 안 오건 경보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늦게 켜놓으세요. 늦게 켜놓는다는 얘기는 늦게라도 그리고 제가 조향 가속을 켜놨잖아요. 변경 경고 기능을 늦게 하고 조향 가속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늦은 상황에서 내가 핸들을 꺾으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사고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늦게 해놨는데 경보가 울렸어. 근데 내가 조향 간섭이 안 되면은 사고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 경고 기능을 늦게 해놓고 조향 간섭 해놓으면 내가 못 봤을 수도 있고 차가 엄청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는 괜찮겠지 하며 들어가다가도 차가 판단했을 때 이건 박는다 싶으면은 간섭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늦게 조향 간섭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 및 경고 기능은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